자, 이 그래프는 반드시 놓아야 되는 그래프고, 일단 보는 방법은 첫 번째로 흉곽이 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변해? 흉곽의 압력 변하지. 그럼 뭐가 변해? 폐 부피가 변하고, 뭐가 변해? 폐 압력이 변하지. 무슨 합과 차이에서? 대기압과 차이에서 흡기가 되거나 뭐가 일어난다? 호흡기가 일어난다. 그죠? 흡기가 일어나는 과정, 흡기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대기압과 폐포 내부의 압력을 비교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력 차이가 점점 뭐해지고 있어? 커지고 있다고 그랬지? 이 압력 차이는 시간당 들어오는 무슨 양으로 해석이 된다고? 기체량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갈수록 압력 차이가 점점 뭐하고 있다는 얘기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기체량이 시간당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폐소로 공기가 계속 뭐하는 거야?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이쪽으로 진행되게 되면 다시 폐의 압력과 대기압의 압력 차이가 커지지. 압력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폐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기량이 점점 뭐한다는 얘기야?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공기량이 시간당 점점 뭐하고 있다는 얘기고?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폐에서 대기로 계속 공기가 뭐하는 상황이야? 빠져나가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각 시간대별 압력을 전부 다 구해주게 되면 이것에 뭐가 구해지고 넓이가 구해지고 이것에 넓이가 구해지게 돼. 그럼 여기서의 넓이는 폐 속으로 들어오는 기체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넓이는 폐 밖으로 빠져나가는 무슨 양? 기체량을 의미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산소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은 반드시 꼭 외워두라는 부분이었고, 흡기 과정에서는 폐포 쪽에 산소의 분압이 뭐해지고 높아지고, 호기 때는 폐 속에 산소 분압이 뭐해진다? 낮아진다. 이산화탄소는 항상 무슨 관계로? 반비례 관계로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 정확하게 있는 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반비례 관계이고, 여기서는 흉곽의 부피와 뭐의 압력이? 흉곽의 압력이 서로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그죠? 그 다음에 보는 방법이다. 폐의 부피 변화와 흉곽의 부피 변화와 산소의 분압 부피 변화, 산소의 압력의 변화 그래프는 서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죠? 너희들이 일단 잡아줄 거는 폐의 압력 변화만 일단 잡아주면 된다고. 이건 너희들 직접 그려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림 그려주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산화탄소 분압과 흉곽의 압력 변화도 서로 뭐하니? 비슷한 양상으로 움직이지, 그지? 됐지? 그러면 내가 폐의 부피를 알면 뭐를 내가 예측할 수 있어? 흉곽의 부피를 예측할 수 있지. 흉곽의 부피를 예측할 수 있으면 뭘 예측할 수 있어? 산소의 분압을 예측할 수 있지. 그럼 이 세 가지 과정을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뭐의 분압과 이산화탄소 분압과 뭐의 압력까지? 흉곽의 압력까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유추할 수 있다고. 알았지? 이렇게. 자, 그다음 볼게. 그러면 여기서 흉곽의 부피가 증가를 해요. 흉곽의 부피가 커졌다. 흉곽의 부피가 커지게 되면 폐 부피도 뭐 한다는 얘기야?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산소의 분압도 어떻게 되겠냐? 산소의 분압도 올라가겠지? 이 세 개는 서로 비슷한 양상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흉곽의 압력과 이 산소 분압 서로 반비례 관계, 이것들의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니까. 흉곽의 압력은 뭐해져? 감소하지? 여기 이산화탄소 분압도 뭐 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지, 전부 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흉곽의 부피가 전부 다 뭐 한다 가정을 하자. 감소한다 가정을 하자. 그럼 폐 부피도 전부 다 뭐 하겠어? 감소하겠죠, 그지? 그 다음에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흉곽의 압력 전부 다 뭐 하겠니? 올라가겠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됐죠? 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해지겠어? 떨어지겠지? 됐냐? 이걸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흉곽의 부피가 커져요.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이건 어떻게 될까?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의 부피도 커진다는 얘기야? 폐의 부피도 커진다는 얘기니까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량이 뭐 해야 되겠어? 많아야 되겠지? 이것의 넓이가 커져야 되겠니? 작아져야 되겠니? 커져야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밑으로 내쳐진다고. 그렇지? 그러면 뭐의 넓이가? 이것의 넓이가 넓어지지? 그럼 그만큼 들어오는 기체량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흉곽의 부피가 감소해요. 흉곽의 부피가 감소하게 되면 폐 부피도 뭐해져? 감소하지? 폐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면 폐 속에 있는 기체가 그만큼 밖으로 뭐 하겠어? 많이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더 위로 올라가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 뭐가 넓어지면서 넓이가 넓어지면서 빠져나가는 무슨 양이 증가하겠어? 기체량이 증가하겠죠? 그지?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이제 여기다가 한번 응용을 시켜보자고. 실제 시험 문제 나오네요. 자, 시간에 따른 폐 부피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다. 시간에 따른 폐 부피. 즉, 뭐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만 지금 따로 빼갖고 설명하겠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그래프의 양상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폐 부피다. 자,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게 흡기냐 호흡이냐 결정하면 되겠죠, 그지?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폐 부피가 뭐하고 있어? 커지고 있지. 폐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흡기. 여기서부터 폐 부피가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호흡기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다시 폐 부피가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고 있어? 흡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폐 부피가 감소하니까 호흡기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뭐가 일어나겠어? 흡기 일어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뭐가 일어나? 호흡기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시 흡기가 일어나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뭐가 일어나겠어? 호흡기가 일어나겠죠, 그지? 됐지? 각 시간대로 구분하게 되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갖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 예를 들면, 여기에는 폐 부피가 2200이라고 가정하자. 2200. 일단 폐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 써, 밀리리터. 2200ml라는 얘기지. 그러면 폐 부피가 커졌어요. 폐 부피가 커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값을 몇이라고 가정하냐면, 2700이라고 가정하자. 2700. 그럼 평상시에 폐 속으로 들어오는 기체량은 몇이 된다는 얘기야? 500이 된다는 얘기지, 평상시에. 들어오는 기체량 500이고, 나간 기체량도 몇이야? 500이 된다는 얘기지.
500ml. 됐지?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에 무슨 출입량은 되겠어? 평상시에 기체 출입량. 이 출입량을 무슨 양이라 표현을 한다? 호흡량이라 표현을 한다. 평상시 호흡량. 됐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숨을 최대한 들이셨어요. 숨을 최대한 들이쉬게 되면 폐가 엄청나게 커졌겠지? 폐가 최대로 커졌을 때의 부피가 이만큼이지? 폐가 최대로 커졌을 때 부피. 폐가 최대로 커졌을 때의 부피를 폐의 전체 부피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슨 용량이라 표현을 한다? 폐 용량이라 한다. 폐 용량. 이제 폐 용량의 수치를 한번 구해볼게. 폐 용량의 수치를 구해보니까 예를 들면 대략 한 4,700이라 가정하자. 4,700. 대충 그냥 가져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숨을 내뱉고 다시 들이셨다가 다시 내뱉었어요. 내뱉었는데 내가 숨을 최대한 내뱉었어요. 최대한 내뱉었을 때 폐는 최대한 이만큼 뭐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작아질 수 있다는 뜻이지. 그치, 그치? 이거는 폐가 최대로 커질 수 있는 부피고 이거는 폐가 최대한 뭐 할 수 있는 작아질 수 있는 부피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폐가 최대로 커졌을 때하고 폐가 최대로 작아졌을 때 이 값을 서로 빼주게 되면 이것의 차이가 생기겠지. 이것 사이 이것만큼은 뭐가 생긴다? 차이가 생긴다. 이 차이를 무슨 양이라 한다? 폐활량이라 한다. 그래서 폐활량을 정해봐라 그러면 폐가 최대로 커졌을 때와 폐가 최대로 작아졌을 때의 서로 차이값을 폐활량이라 한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숨을 내뱉었어요. 호흡기가 끝났어요. 호흡기가 끝나게 되면 그래도 폐로부터 다 빠져나가는 공기가 아니 폐를 통해서 공기가 다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뜻이 되겠지? 나름대로 뭐가 존재한다? 기체가 존재한다. 이 남은 양은 무슨 양이라고 표현을 해? 잔기량이라 그러지? 숨을 최대한 내뱉더라도 아직까지 폐 속에는 기체가 다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여기서도 뭐는 존재할 수 있다? 잔기량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어쨌든 이걸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이 그래프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물어본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 쭉쭉쭉 내려가지고 여기를 C 지점, 쭉쭉 내려가지고 여기를 D 지점, 쭉쭉쭉 내려가지고 여기를 D, E 지점, 쭉쭉 내려가지고 여기를 F 지점,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지고 A, B, C, D, F, 그 다음에 G 지점. 됐지? 많이 물어본 내용이 그래. A, B, C 중에서 폐의 압력은 어디가 가장 커? 뭐 이런 거 물어보지? A, B, C 지점 중에서 폐의 압력이 가장 높은 지점. B. 흡기 끝났고 호흡이 끝났고 다 흡기가 끝났지? 흡기 끝나고 호흡이 끝나. 다 무슨 아까 똑같아져. 얘기하고 똑같아지잖아. A, B, C는 폐의 압력이 서로 다 뭐해?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야 된다니까? 봐봐.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시킬게. 일단 무슨 합을 일정해? 대기압을 일정하지? 시간대별로 나눌게. 여기는 흡기가 일어나는 부분, 여기는 호흡기, 여기는 흡기, 여기는 호흡기, 여기는 흡기, 여기는 호흡기, 여기는 흡기, 여기는 호흡기 되겠지, 그지? 됐지? 폐의 압력 변화다. 흡기가 일어나는 동안 폐의 압력은 감소하다 올라가지? 흡기가 일어나는 동안 폐의 압력 감소하다 올라가잖아. 방금 했잖아, 여기서. 이 그래프 그대로 적어도 된다고.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 호흡이 일어나잖아. 이렇게 되겠지? 됐지? 그럼 기체량은 이것에 뭐가? 넓이가 무슨 양 의미한다고 그랬어? 기체량 의미한다고 그랬지? 이거는 들어오는 기체량, 이거는 뭐하는 기체량이야? 나간 기체량 의미하겠지, 그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폐로부터 공기가 많이 들어와, 적게 들어오고 있어. 많이 들어오고 있지? 폐 부피가 많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폐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량이 많아지니까 이것의 넓이가 뭐 해줘야 되겠니? 커져야 되겠지? 어떻게 돼? 이렇게 안을 쳐준다니까, 이렇게? 그럼 뭐가 넓어져? 넓이가 넓어지잖아. 그만큼 들어오는 기체량이 뭐 한다는 뜻이야? 많아진다는 뜻이라고. 됐지? 그러면 A 지점, B 지점, C 지점은 어차피 흡기가 끝나고 호흡기가 끝나고 흡기가 끝나는 부분이니까 전부 다 폐의 압력이 무슨 압과 똑같아진 지점이야? 대기압과 똑같아진 지점이라고. 기출문제에서 엄청나게 물어본 내용이잖아. A, B, C는 폐 속의 압력이 서로 다 뭐야? 똑같다고. 알았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A와 B 사이점, B와 C 사이점, 어디에 폐 속의 압력이 높아? 이제 좀 달라지지? A와 B 사이, B와 C 사이 중에서 폐의 압력은 어디가 높아? 그냥 읽어주면 되잖아. A하고 어디 사이? B 사이의 압력이 B하고 C 사이의 압력보다 뭐해 지금? 높잖아, 폐 속의 압력이.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여기 되게 여기서 다시 뭐가 일어나고 있어? 호흡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폐로부터 빠져나가는 기체량이 뭐하니? 많아지고 있지? 그럼 이것의 넓이보다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많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는 거야? 폐로부터 빠져나가면 무슨 양? 공기량을 대변할 수 있다고. 알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할게. 그래서 또 물어보는 거지. A와 B 사이하고 C와 D 사이, A와 B 사이, C와 D 사이. 즉, A와 B 사이의 정확히 중간 지점, C와 D 사이의 정확히 중간 지점에 폐 속의 압력은 어디가 높아? C하고 D 사이가 높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흡기 과정이지. 어떤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 똑같이 나오겠지? 이 그래프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의 넓이나 여기서의 넓이랑 서로 뭐 한단 말이야? 똑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시 폐로부터 나가는 공기량이 뭐 하고 있어?
만 안 찍고 있지? 쭉 빼고 빼는 과정이니까. 그럼 여기서의 넓이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겠니? 많이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 특히 어디보다? 여기보다는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해. 그렇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를 통해서 뭐해? 빠져나간 공기량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없겠지? 됐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다.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는 흡기가 일어나는데 역시 들어오는 공기량이 뭐하고 있어? 많아지고 있지? 그러면 그래프가 약간 아래로 많이 쳐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돼? 들어오는 공기량이 될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 호흡기가 일어나고 있지? 그치? 다시 호흡기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의 그래프하고 똑같이 나오겠지? 그럼 이 그래프하고 여기서는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데 그림상 그리다 보니까 좀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이것과 이것은 서로 똑같은 그래프 양상을 보일 거라는 얘기죠. 됐지? 이 그림을 반드시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잡아볼게. 이것만 일단 그려보고 나머지는 이거 하나 갖고 해석할 수 있어. 이거 하나 갖고. 됐지? 폐의 부피 변화는 뭐의 부피 변화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어? 뭐의 부피 변화? 흉광의 부피 변화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지? 그지? 그리고 물어보는 거지. A, B, C, D, E, F 중에서 흉광의 부피가 가장 낮은 지점이 어디야? 흉광의 부피가 가장 낮은 지점. 흉광의 부피 변화는 폐의 부피 변화가 똑같단 말이야. A, B, C, D, E, F, G 지점 중에서 흉광의 부피가 가장 낮은 지점은 F가 되겠지. 이것의 변화와 이것의 변화 양상 똑같다니까? 그럼 폐의 부피를 뭘로 해석해도 돼? 흉광의 부피를 해석해도 그냥 문제 풀린단 말이야. 알았어? 됐지? 자, 그 다음에 흉광의 부피, 폐의 부피, 뭐의 분압고 그걸 비슷하게 가. 산소 분압도 그걸 비슷하게 가지고 그지? A, B, C, D, E, F, G 중에서 산소 분압이 가장 높은 지점. C가 되겠지, C. 산소 분압이 가장 낮은 지점. F가 되겠지? 알았냐?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알았어? 이거 갖고 막 틀려, 이거 갖고 틀려. 일단 너희들 이 그림만 그려줄 줄 알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석하면 끝난다고 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보자. 반대로 해석하자, 반대로. 이거를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반비례 그래프. 그럼 이것의 반비례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됐지? 지금 폐의 부피를 뭐 해봤어? 뒤집어놨지, 그지? 그럼 이 뒤집어놓은 거는 흉광 부피와 반비례 관계는 뭐의 압력을 해석해도 돼? 흉광의 압력으로 해석을 하던가, 그 다음에 무슨 분압을 해석을 하던가, 이산화탄소 분압을 해석을 하던가. 그랬어? 그러면 A, B, C, D, E, F, G 중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이 가장 높은 점은 어디야? F가 되겠지, F. 그지? 이산화탄소 분압이 가장 낮은 지점은 C가 되겠지? 흉광의 압력이 가장 낮은 지점은 C가 되겠지? 흉광의 압력이 가장 높은 지점은 F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이 그래프를 그냥 응용시키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이고,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알았지? 해석하는 방법이야. 그냥 보는 방법만 지금 알려준 거니까. 알았어? 알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그래프의 변화를 이와 같은 식으로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봤고, 자, 그 다음에 기흉 들어갈게. 기흉. 자, 기흉이란 뜻은 흉광의 기체가 유입되는 현상을 기흉이라 한다. 쭉 봐. 이 그림을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가 흉광이지, 그제? 흉광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절대 외부와 내부로 기체가 이동할 수 없는 무슨 공간이야? 무슨 공간이라고 그랬어? 닫힌 공간이라고 그랬지? 닫힌 공간. 됐지? 그런데 이 흉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체가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현상을 바로 기흉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림 한번 볼게. 흉광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횡격막 있고. 자, 내가 칼에 찔렸어요. 좀 잔인한 얘기인데 내가 칼에 찔렸어. 그럼 얘가 뭐 되겠니? 뚫렸겠지, 그지? 빵 뚫린다, 이렇게. 됐지? 이해가 되지? 그리고 일단 뚫리기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 뚫리기 전. 여기가 흉곽 압력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압력이 되겠어? 폐 내부 압력이 되겠지? 여기는 무슨 압력 되겠니? 대기압이 되겠지, 그지? 흉곽의 압력은 정상치는 항상 폐의 압력이나 대기압보다 무조건 값이 뭐하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내가 뚫렸지? 뚫리자마자 압력차가 생기지? 그러면 대기 압력이 흉곽의 압력보다 높기 때문에 압력차로 뭐가 들어온단 말이야? 공기가 들어오겠지? 됐지? 흉곽의 기체량 증가하면서 여기 압력이 뭐 하겠니? 증가하겠죠, 그지? 됐지? 그럼 기체가 언제까지 들어올까? 대기압과 흉곽의 압력이 서로 뭐 할 때까지? 똑같아질 때까지 들어오겠지?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기흉이 일어나면 흉곽의 압력은 정상치보다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는 거지? 많이 물어보네요. 자, 그 다음에 흉곽의 압력이 커져요. 흉곽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폐를 미는 힘이 그만큼 뭐 해지겠어? 커져버리겠지? 그럼 폐는 나름대로 또 수축력도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 해버려요? 쪼그라든다고.
그렇지?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그럼 상태가 어떻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이 상태가 돼버린다는 얘기, 이 상태가. 그렇지? 이 상태가.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횡격막을 내렸어요. 횡격막을 내리게 되면 흉곽 부피가 커지면서 흉곽 압력이 살짝 작아지겠지? 그리고 대기압보다 작아지게 되면 뭐가 들어와 버려? 공기가 또 들어오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얘가 뭐 하게 되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는 압력이 살짝 증가하면서 대기압보다 커지면서 얘가 이쪽 밖으로 뭐 할 거란 얘기야? 빠져나가 버릴 거란 얘기지? 횡격막이 왔다 갔다 하면 공기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해버려? 여기서 왔다 갔다 해버리지? 폐의 부피는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지? 됐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폐 부피 변화지? 그런데 기흉에 걸리게 되면 폐의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 일정해 버린다고. 그러면 기흉에 걸린 사람은 폐 부피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폐 활량도 거의 측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왜? 폐 활량은 폐 부피의 변화를 가지고 측정한 거기 때문에 기흉 같은 경우는 폐 활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 기흉에 걸리게 되면 폐 활량은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결국 작아지는 거지, 그지? 이거는 거의 측정이 안 되니까 정상치보다는 뭐 하겠어? 그 값이 작아지겠지. 많이 물어보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기흉의 두 번째 원인. 이거는 애들이 많이 걸리는 내용 중 하나지, 그래? 자, 볼게. 일단 얘가 흉곽 압력이다. 자, 얘가 대기압이다. 그 다음 얘가 폐 내부 압력이다. 폐 자체에 구멍이 뚫린 경우가 있어요. 폐 자체에 구멍이 뚫려버려. 됐지? 그러면 뚫리기 전에는 폐 압력이 흉곽이 아니고 항상 큰 상황이지. 근데 빵 뚫려버렸어요. 뚫려버리게 되면 여기 압력 차가 생기게 되면서 폐 속에 있는 기체가 어디 쪽으로 흘러나와버리겠어요? 흉곽 쪽으로 흘러나와버리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폐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오다 보면 폐에 있는 기체를 채워주기 위해서 대기로 역시 뭐가 들어오겠니? 기체가 들어와 버리겠지? 그럼 대기 중에 있는 기체가 어디까지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야? 흉곽까지 들어와 버린다고. 역시 흉곽 속에 뭐가 차버려? 기체가 차버리겠지? 됐지? 그리고 기체가 언제까지 들어오겠니? 그러면 흉곽의 압력이 폐의 압력보다 서로 똑같아질 때까지, 폐의 압력이 무슨 압과 똑같아질 때까지, 대기압과 똑같아질 때까지, 결국 흉곽압은 무슨 압과 똑같아질 때까지, 대기압과 똑같아질 때까지 공기가 들어올 거라는 얘기지?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가 횡격막을 뭐 해보자, 횡격막을. 내려보자. 횡격막을 내리게 되면 여기 있는 공간이 커지면서 압력이 살짝 작아지면서 폐 속에 있는 기체가 더 이렇게 빨려 들어오겠지? 그럼 대기 중에 있는 기체가 더 들어오겠지, 그지? 됐지? 그 다음에 내가 흉곽을 뭐 해버리게 되면 올려버려요. 흉곽을 올려버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기체가 다시 여기 통 빠져나가겠지? 그리고 여기 통은 또 뭐 하겠니? 빠져나가겠지? 됐지? 역시 폐의 부피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폐를 통해서 계속 뭐 한단 말이야? 기체만 왔다 갔다 해버리지. 흉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됐지? 그 다음에 폐가 찢어져요. 폐가 찢어지게 되면 폐 자체도 서로 수축하려는 힘과 흉곽의 압력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폐 자체는 뭐 할 수 있다? 쪼그라들 수 있다. 뭐가 뚫린 채로? 구멍이 뚫린 채로. 알았지? 됐지? 그래서 그 과정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폐 구멍이 뚫렸어요. 폐 구멍이 뚫리게 되면 폐 자체가 뭘 수 있다? 역시 쪼그라들 수 있다. 뭐가 뚫린 채로? 구멍이 뚫린 채로. 그리고 횡격막이 내려와요. 횡격막이 내려오게 되면 기체가 이렇게 이동해 버린다고. 횡격막이 올라가게 되면 기체가 이렇게 빠져나가 버린다. 됐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폐의 부피의 전체적인 변화는 생겨 안 생겨?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역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흉곽 압력은 정상치보다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폐의 부피 변화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역시 폐 활량도 측정하기가 어렵겠지? 역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폐 활량은 정상치보다 역시 뭐해진다? 작아진다라고 표현한다고. 이게 기흉이라고 해. 됐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호흡 속도 조절 과정 들어가자. 호흡 속도 조절 과정. 줄게. 자, 호흡 속도를 조절하는 중추는 뭐이다? 연수이다. 연수가 하는 일 굉장히 많지. 수화 과정 담당하고 호흡 과정 담당하고 심장 박동 속도도 조절하고 이게 연수가 하는 일. 자, 연수가 호흡 속도를 조절하려면 내가 숨 쉬는 호흡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에 대한? 횡격막에 대한 수축 이완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지. 수축 이완 속도. 그 다음에 횡격막뿐만 아니라 무슨 군을 존재한다? 늑강군을 존재한다. 늑강군은 무슨 이완 속도를? 수축 이완 속도를 누가 조절한다는 얘기야? 연수가 통제한다는 얘기지, 그지? 이런 식으로. 연수가 과정 통제를 할 때 역시 무슨 신경 통해서? 자율신경 갖고 통제를 한다. 자율신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부교감신경이 있다. 늑강구도 마찬가지로 연수가 무슨 신경과? 교감신경과 무슨 신경 통해서?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주도를 한다.
그렇죠? 현재 내가 이쪽에다 그려준 게 교감이고 이쪽에다 그려준 게 부교감. 얘는 여기가 교감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부교감 되겠죠, 그죠? 됐죠? 자, 그러면 연수가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횡격막의 수축기한 속도가 빨라지고 역시 연수가 교감신경을 통해 늑강근에도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늑강근 수축기한 속도가 뭐해진다는 얘기야? 빨라진다는 얘기. 지금 호흡 속도가 뭐해진다는 얘기야? 증가한다고 해.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수축기한 속도가 느려지고 역시 부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면 늑강근 수축기한 속도가 느려지면서 전체적인 호흡 속도가 뭐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됐죠? 이거는 내 의지대로 하는 운동이 아니지. 연수가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횡격막이란 늑강근 있지? 횡격막이란 늑강근 이거는 서로 근육이라고 그러고 호흡을 담당하는 근육이지. 그래서 횡격막과 늑강근을 따로 빼가지고 둘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뭘 위한 근육이다 표현하기도 한다. 호흡을 위한 근육이다. 호흡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내 몸의 호흡 속도는 연수만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관여할 수도 있다. 누가? 대뇌가 관여할 수도 있다. 대뇌는 내 몸에 무슨 운동을 담당하니? 수위 운동을 담당하지. 수위 운동의 뜻은 대뇌가 의식하는 대로 움직이는 운동을 수위 운동이라고 그러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면 대뇌 같은 경우는 늑강근한테 이렇게 신경세포 연결돼 있어. 그렇지? 현재 연수로부터 뻗어나오는 운동신경들은 자율신경이라고 그러고 대뇌로부터 뻗어나온 대뇌로부터 뻗어나온 이 말초신경 우리가 무슨 신경이라고 그래? 체성신경계라 하지. 여기는 자율신경계, 여기는 체성신경계. 체성신경계 중에서도 여기는 운동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어쨌든 뭐 그러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대뇌가 관여를 하게 되면 늑강근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늑강근은 내가 의지대로 뭐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늑강근 운동이야. 그래서 대뇌에 의한 수위 운동. 이거는 저기 자극과 반응 파트에서 신경계 파트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연수는 통제를 할 때 호흡 속도를 통제를 할 때 동시에 뭐의 박동 속도도 통제할 수 있다. 심장의 박동 속도도 통제할 수 있다. 그럼 심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슨 결절 존재한다? 동반결절 존재한다. 동반결절이 되면 역시 무슨 신경과 교감신경과 무슨 신경 연결되다? 부교감신경 연결되다. 이제 연수는 거의 동시 통제를 하지. 호흡 속도가 빨라질 때 거의 동시에 뭐가 많이 빨리 뛰기 시작을 해? 심장 박동 속도도 빨리 뛰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교감신경을 통해서 동시에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와 호흡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 부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나 호흡 속도는 뭐해지게 된다? 느려지게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연수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가지고 심장 박동 속도와 호흡 속도를 통제하냐? 연수 같은 경우는 혈액 속에 있는 뭐의 농도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호흡 속도나 심장 박동 속도를 통제하지. 그래? 이산화탄소량이 뭐 하게 되면 많아지게 되면 연수는 무슨 신경 통해서? 교감신경 통해서 명령이 들어가서 심장 박동 속도, 호흡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고 혈중 이산화탄소 뭐 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연수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들어가서 심장 박동 속도나 호흡 속도를 뭐 해주는 거야? 줄여주는 거지. 그지? 일단 주 핵심은 혈액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삼고 통제를 한다고 해. 자, 그 다음 또 하나 연수 같은 경우는 주로 혈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이것의 호흡 속도를 통제하기도 하는데 연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원인이 있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뭐의 농도에 따라서도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도 이 호흡 속도나 심장 박동 속도를 역시 뭐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산소의 농도 변화보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가 연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뭐하다는 거, 크다라는 거를 반드시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한 실험 내용을 그래프로 표현한 내용이지. 자, 일단 X축이 두 개가 나왔어요. X축 두 개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그래프, 파란색으로 표현한 그래프가 있지. 노란색으로 표현한 그래프는 이산화탄소이지, 그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그래프를 읽어갈 때는 X축, 여기를 읽어가면서 해석을 하는 얘기고, 내가 파란색을 읽으라는 얘기는 여기 산소지. 그럼 산소 같은 경우는 X축이 아래쪽에 있지. 아래쪽에 있는 X축을 기준으로 이 파란색 그래프를 읽어 나가는 뜻이 되겠죠, 그치? 됐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해석을 할게. 현재 산소만 갖고 따져볼게. 산소만 가지고.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재 혈액 속의 산소의 농도가 점점 뭐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호흡 속도는 점점 뭐해지게 되니? 올라가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 혈액 속에 반대로 혈액 속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호흡 속도는 점점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죠? 역시 산소도 무슨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호흡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산소의 혈중 농도가 이거 이상 돼버려. 이거 이상 돼버리게 되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호흡 속도는 큰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어디서만? 여기서의 산소 농도만이 호흡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거지, 여기만. 됐지? 근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넓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호흡 속도는 뭐 하는 것이고, 증가하는 것이고,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호흡 속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호흡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혈중 농도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호흡 속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라면, 산소에 의한 호흡 속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의한 호흡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호흡 속도의 조절의 기준을 삼아주는 것은 산소보다는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크다 표현하는 거야? 이산화탄소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래프에서 답이 다 보여주는 것이고, 됐지?